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으로 최근에 애 둘을 데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일하고 살림도 하고 시댁 눈치도 보고 애도 혼자 키우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남편과 분리된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런 생각을 딱히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친정에 대해 수시로 자격지심을 갖고 어떻게든 자기 밑으로 부리려는 시댁에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혼해야겠더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역시 같은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두 아이 모두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요.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형편으로 시작했고 친정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모의 소개로 애견용품 전문점을 운영하게 되셨는데 사업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가게를 열기로 결심하셨을 때 시댁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시작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례한 말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견? 아니, 강아지 대상으로 뭘 팔 건데? 간식을 판다고? 세상에, 사람 먹는 음식도 요즘 안 팔린다는데 개 간식 같은 게 팔리겠냐?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하긴 워낙에 융통성 없어 보이긴 하더라. 상견례 때 예단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보긴 했다만. 어머니의 냉소적인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부모님의 사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순간부터 줄곧 비아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봐, 내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파리만 날리더만. 창문만 신나게 닫고 계신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이 상하더라. 그러게 장사라는 게 쉬워 보이나? 그런 건 그냥 한두 달 재미로 하는 거지 오래 못 가. 나중에 가게 문 닫게 되면 너희까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휴, 우리 아들 속만 터지겠네. 듣는 내내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노력을 비웃는 듯한 어머니의 말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습니다. 사업 초반 부모님은 대형 매장을 열면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지만 예상만큼 손님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고객 유입이 부족하다 보니 매출이 오르지 않아 부모님은 점점 고민이 깊어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조롱은 틈만 나면 가열차게 일어났고 아주 이 조롱을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 친정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를 시댁에 부르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듣다 저도 폭발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이 그렇게 한심하신가 봐.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 나도 듣는 게 한계가 있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왜 저러시는 거야? 진짜 우리 엄마 말은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매번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인 거지. 당신은 뭘 그렇게 꼬아서 들어. 이렇게 제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 엄마 편만 들 때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댁의 태도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며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하필 근처에 살기도 했고 오가며 보면서 매번 저희 엄마 아빠의 수고를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 아줌마들한테까지 물어봤어. 애견 사업 될 것 같냐고 말이야. 그런데 이미 유명하던데? 여기 망한 거 아니었냐고. 그런 가게 있는지도 몰랐대. 그니까 동물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장사하는 건 좀 웃기지 않냐는 말이지.
먹고 살만 해도 하면 안 될 사업을 굳이 이런 장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열게 된 건 단지 이모의 권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노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그런 부모님의 도전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좀 알아듣게 사돈들 좀 설득해봐.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 넣고 이자나 받으면서 살게. 괜히 너희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나중에 가족들이 다 뒤집어 쓰는 법이야. 지금부터라도 차단시켜야지. 듣다 안 되겠다 싶었던 저조차도 이때 내심 걱정되어 그날 밤 전화를 드렸네요. 친정 부모님은 힘든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우리야 괜찮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더 두고 보면 나아지겠지.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참거나 무리하지 말고 말해. 나도 필요하면 나가서 돕고 그럴 테니까. 무슨 말이야. 너는 일해야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애 키우느라 자기 밥도 못 먹는 애가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적은 수입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며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가게는 조금씩 자리 잡아갔답니다. 본래 저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대출을 크게 받았는데요. 당시 남편과 저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으셔서 크게 손을 보태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을 감당하며 하나씩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건 시댁 역시 큰 도움은 안 줬다는 거죠. 그래놓고 왜 그렇게 사사건건 저희 가정에 참견질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저희대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동안 친정 부모님의 도움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바쁜 저희 부부를 위해 자주 손주들을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친정엄마는 애견용품점을 운영하시느라 가게 일이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저희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생이던 시절, 둘째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특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친정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보시는 중간중간 애를 돌봐주셨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해주셨고 간식을 챙겨주며 저희가 올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엄마, 가게 일도 바쁘신데 애들까지 봐주시고 진짜 너무 미안해. 남들은 애들 이렇게 맡기면 돈 2,300씩 용돈으로 드리던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하네. 괜찮아. 이걸 뭐 돈을 받고 한다니? 손주들 크는 거 눈으로 직접 보는 거 그게 보답인 거지 뭐. 나는 애들 보면 너 또 한 번 다시 키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해. 하늘이 나한테 다시 한번 자식 안아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마. 그런 엄마의 말씀에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엄마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가게 일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거나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겨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도움 덕분에 저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모님께서 신혼집 마련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셨지만 그 이상의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가끔씩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니들 친정에서는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떠들 때가 있는데 저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도움과 사랑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어요. 반대로 그런 지들은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간식부터 용품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친정 가게도 이때 물이 들어오자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온갖 촉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모와 사촌 오빠가 가게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간식 시장이 커지고 있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특색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 경쟁력이 있을 거야. 빨리, 지금은 시간 싸움이니까 얼른 움직여보자. 우리 가족들도 지금 다 달라붙었어. 젊은 날 일본과 미국에서 자기 힘으로 유학하며 어렵게 살았던 이모는 시장 흐름을 읽고 간식 관련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맞춰 친정 부모님은 기존에 판매하던 애견용품 외에도 간식류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촌 여동생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게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촌 여동생은 이모를 닮아 아주 야무지고 디자인과 홍보에 감각이 뛰어난 애였어요. 패키지 디자인부터 브랜딩 작업까지 도맡으며 가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갔답니다. 그렇게 우리 사촌들이 합류하면서 매장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게 내부를 리모델링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간식과 용품 섹션을 세분화하여 손님들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답니다. 확실히 젊은 인력들이 뛰어드니까 확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반려동물 간식을 주제로 한 시식 코너를 설치해 손님들의 흥미를 끌었고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답니다. 게다가 사촌 여동생의 제안으로 가게는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박람회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사촌 오빠는 제품 개발과 유통을 담당했고 사촌 여동생은 디자인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매장을 지키며 중심 역할을 하셨고 저도 틈틈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친정 가게는 뜻밖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건강 간식들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몇몇 제품은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우리 부모님 가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지자 가게는 일손이 부족해졌고 알바생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매일매일 손님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매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가게는 이제 단순히 동네 애견용품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알아주는 반려동물 전문 매장으로 자리 잡았고요.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수년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고생했는데 이런 날이 진짜 오기도 하나 봐. 너무 신기하다, 엄마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친정의 성장은 단순히 가게의 성공을 넘어 가족 모두의 협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모네 집과의 협력도 한몫했습니다. 이모와 사촌 오빠는 유통망을 확장하며 가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덕분에 사업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힘을 합쳐 만든 이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큰 자부심으로 남았답니다. 친정 가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자 저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매장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드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매장이 화제가 되고 바빠지면서 저의 역할도 커졌는데요. 주말마다 매장에 나가 부모님과 함께 손님을 맞이하거나 간식 포장 작업을 도우며 가게가 잘 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 가게가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동네 대형 매장이 점점 발길을 끌어들이며 손님으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바빠진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가게에 알바생까지 두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나와서 도와드리는 건 괜찮으니까 힘드시면 말씀하셔. 알바생도 많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이제 엄마는 체력을 좀 아껴야 해. 너도 주중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힘들 텐데 고맙네. 이렇게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 이처럼 매장에서는 제가 도와드리는 시간에 알바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힘들게 돈 벌어서 가족이랑 나누는 거니 받으라며 한사코 고집하셨고 덕분에 저도 작은 보람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자 처음에 우스꽝스럽게 여기던 시댁의 시선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가게를 무시했는지는 책으로 써도 모자랄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는 약간 머쓱해하면서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도 당당하게 대꾸했고요. 어머니, 요즘 반려동물 시장이 얼마나 큰데요. 사람들이 가족처럼 여기니까 간식이나 용품에 돈을 많이 쓰세요. 그러게 말이다. TV에서도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너희 친정가게 정말 그렇게 잘 돼? 뭐 동네 아줌마들도 아는 척하고 자기들 개 키운다고 나한테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 어머니는 직접 가게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점차 가족들 사이에서 친정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자 생각이 달라지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끔 매장에서 도와드린 이야기를 꺼낼 때도 전에는 개 수발 든다고 무시하더니 이제는 점점 호기심 섞인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 가게에 대해 비꼬듯 반응했습니다. 관련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거야? 요즘 뉴스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이 뜬다더라. 처가는 이제 앞으로 아주 대박이 나겠네. 하지만 그 빈정거림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제가 주말마다 매장을 도우러 가는 모습과 부모님이 매장을 확장하고 박람회에 나가 상을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잘 돼? 당신이 주말마다 나가서 도와줄 정도면 엄청 바쁘긴 한가 보네. 현수막 걸리고 유튜브에도 뜨고 장난 아니긴 하던데? 알바생도 2명이나 쓰는데도 엄마 아빠가 힘드셔. 가게도 하나 더 열 계획이라 이번에 공사 계약도 했대. 그렇게 점점 넓혀가는 거지 뭐. 진짜? 와, 그 정도면 나도 몰랐네.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제사 와서 껴들기도 좀 뭐하지만 숟가락 하나라도 올리고 싶네. 남편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남편이 이제는 가게의 성공을 인정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가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처음에 무시받고 과소평가되었던 친정의 사업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동안 부모님이 겪으셨던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도 더 이상 친정을 얕잡아보는 태도가 사라지자 그간 묵혀왔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꼈던 쾌감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게가 잘 되면서 부모님께도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매장이 점차 확장되고 손님이 끊임없이 몰리면서 부모님은 쉬는 날 없이 일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워낙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 직원들이나 사촌들이 맡을 수 있는 일도 직접 하시려 하셨는데요. 그게 화근이 되어 어느 날 엄마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간식 박스를 매장 창고로 옮기던 중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발을 헛디디신 건데 그 자리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어깨를 심하게 다치신 거죠. 병원에서는 근육 손상이 심하니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당분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가게를 비우는 걸 더 걱정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이 많은 물건들을 다 누가 정리하니? 조카들도 지금 자기 일들로 엄청나게들 바쁠 텐데. 엄마, 지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가게야 사촌들이 어느 정도 나눠서 봐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손님들 오면 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손님들 다 나한테 익숙해졌는데. 얼굴 보고 인사한 사람들도 많고 나도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는데 어떡해. 엄마의 이런 책임감 때문에 저는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미 매장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 판매까지 병행하면서 사촌오빠와 여동생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엄마가 모든 일을 챙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을 내려놓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제 칠순을 훌쩍 넘긴 아빠도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 장시간 서 있거나 움직이는 걸 힘들어 하셨고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역시 매장 일에 관여하시며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결국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매장을 매각하기로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놀랐지만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도 이렇게 아프고 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맡아서 잘해주겠지. 놓을 때를 알고 물러날 때도 알아야 해.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키워놓은 매장인데 사촌들도 아쉽다고 하겠어요. 처제랑 조카들한테도 얘기했다. 그동안 도와준 만큼 충분히 대가를 주기로 했고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 일 없게끔 다 정리할 거다. 사촌오빠와 여동생은 매장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사촌들에게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고 매각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도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했고 매각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매장은 단순한 사업체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결과물이고 가족 모두의 노력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매장을 제가 맡아서 해볼까요? 어차피 주말에 도와드리기도 했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운영을 배워보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망설이며 꺼낸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네 일에 집중해. 지금 은행에서 잘하고 있잖니. 엄마도 느꼈지만 사업은 진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해온 고생을 네가 다시 안 할 거란 법도 없어. 아빠 말 맞다나 자신 없으면 이제 접는 게 맞아. 그렇지만 이렇게 매장을 매각해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모로 뭉클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우리도 쉬어야지. 이 가게에 미련은 두지 않기로 했어. 걱정 안 해도 돼.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이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오셨고
이제는 그 노력을 보상받으며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매각이 진행되면서 매장의 새로운 주인은 젊은 창업자로 결정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매장 인수자에게 가게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고객 관리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수자가 부모님의 성실함과 세심함에 감탄하며 배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매장 매각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큰 소리를 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결정했어?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매각을 하자고 한 거야?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당신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데? 그건 부모님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리고 나도 그 결정에 동의했고 우리가 뭘 바꾸고 할 입장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직계 자식이잖아. 그런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 마음대로 하게 놔뒀다고? 너 바보야? 매장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었잖아. 이런 건 네가 나서서 챙겼어야지. 남편의 반응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매장을 넘긴 게 사실상 가족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듣다 보니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이 뭔데 자꾸 여기 감나라 배나라야? 당신 똑바로 말해봐. 혹시 사촌들한테 다 넘긴 거 아니야? 너 바보같이 다 뺏긴 건 아니냐고. 내가 보니까 너희 사촌들 어지간히 머리 좋으니 이미 잔머리 충분히 굴려서 다 가져갔을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은 단순히 화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저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멍하게 듣고 있었는데 들을수록 최악이더군요. 그동안 너희 사촌들 부모님 일하는 거 도와주면서 실속 챙긴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멍청하게 보고만 있었고? 야, 이거 진짜 눈앞에서 죽 써서 개중꼴이네. 이게 뭐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촌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결정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 와서 어디 바닥이라도 닦고 짐이라도 날라봤어? 아이고, 답답해. 직접 안 들어가 본 나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 답답한 사람아. 이런 건 자식인 네가 제대로 따지고 챙겼어야지. 다 내버려두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부모님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내가 무슨 권리로 반대해? 당신이 뭘 한다고 이렇게 간섭질이냐고. 당신은 진짜 이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맞아.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나한테 상담을 했었어야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직계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가 부모님 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난 부모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매장을 키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그 결정이 옳다고 믿은 거야. 그런데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화를 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지만 친정에 대해 이토록 간섭하려 드는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내려진 결정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난 그 결정을 지지하고 그게 끝이야. 당신이 할 일은 나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더 신경 쓰는 거야. 저는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친정과 부모님의 결정을 믿고 지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 가족의 일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제 맘대로 돌아가지 않듯이
또다시 장애물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 잦긴 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시끄러운 태도로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예, 내가 오늘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어머니는 거침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네 친정가게 말이야. 매각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너희 부모님이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아. 너도 그렇고 네 신랑도 그렇고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그냥 두고 있어?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부모님이 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요. 제가 따로 관여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너는 정말 너무 미련하다. 그렇게 중요한 걸 그냥 넘겨버린다고?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너도 알잖아. 니들한테 물려줘야 할 건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가 남한테 넘기는 게 어딨어? 나는 살다 이런 바보 같은 경우 처음 본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는 부모님이 키워온 거고 사촌들도 거기에 기여한 만큼 지분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다 정리해서 결정한 건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왜 남편이나 어머니나 똑같은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사촌들은 그냥 도와준 거지. 그 가게의 주인은 네 부모님이잖아. 니들이 물려받을 걸 왜 사촌들한테 넘겨줘? 죽 써서 개 주는 꼴이라고. 정말 이렇게 멍청하게 보고만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는 사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잘 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 공을 인정해서 그들에게 지분을 나눠준 거고요. 저는 이 결정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발 이런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니들 말이야.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너희 곧 이사 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친정가게에서 돈을 미리 증여받아두는 것도 방법이야.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내가 아는 아줌마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 네? 대출을 받아서 친정에서 돈을 증여받으라고요? 그런 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지나치세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니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없어지면 그땐 뭘 어쩔 건데. 지금 미리 챙겨두는 게 현명한 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런 말씀 그만해 주세요. 친정은 제가 알아서 할 문제고 부모님이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문제를 강요하시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너도 정말 답답하다. 너도 너고 네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래서 내 속이 터진다니까. 전 짜증이 나서 자리에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고 갑자기 대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은행에서 대출 좀 알아보라고. 요즘 금리도 괜찮다던데. 네가 은행원이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 너희 신혼집 살 때 대출 얼마나 받았더라?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워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개인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와 무관하게 항상 철저히 관리해왔고 이런 정보를 누군가에게 쉽게 공유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개인 사정인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출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건 얘기 따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지 않니?
요즘 친정 쪽 상황 보니까 대출 받아서라도 돈을 제대로 물려받아둬야 나중에 덜 손해본다니까. 남편도 니네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라. 너도 일하는 은행에서 알아봤겠지?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와 어머니의 말을 받으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맞아. 내가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알아봤는데 금리 괜찮더라. 여기 이만큼 대출 나올 수 있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도 너희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봐. 남편이 보여주는 자료는 대출 한도와 상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서 친정재산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려고 작정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을 두고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거냐고요? 간섭이라니? 이건 니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친정가게 잘 나가서 돈이 많다는데 왜 그 돈을 그냥 놓고 봐? 자식이 돼갖고 그걸 잘 챙겨야지. 그래야 나중에 너희 집 사정도 펴지는 거야. 이렇게 미련하게 두고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도 한마디 거들며 어머니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런 거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닌 것 같아. 처가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잘 챙기면 손해볼 일 없잖아. 당신이 너무 물러터졌어. 왜 이렇게 쉽게 믿고 넘어가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을 하세요? 저희 친정 재산이 제 재산이에요? 왜 이렇게 대놓고 욕심 부리시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니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고.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게 하고 니들도 나중에 애들 키우는데 덜 힘들게 하려면 지금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발끈해? 지금까지 우리 신혼집부터 애들 키울 때까지 어머니가 도와주신 적 있나요? 용돈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놓고 친정 재산을 노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네요. 그럼에도 이것들은 이미 작정을 하고 왔던지 얘기를 멈출 기색이 없어 보이더군요. 일단 이것부터 좀 봐봐. 요즘 대출 상품은 이 은행이 더 나은 조건이래.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설명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해. 진즉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날짜 닥쳐서 알아보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지.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해서 물으시라고 해. 그러더니 남편은 저를 돌아보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당신 은행 대출 관련 자료 좀 더 받아와. 우리가 여기서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보는 최대한 모아야지. 이 인간들의 태도는 마치 제게 선택권이 없는 듯했고 저는 한순간 더 이상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차오르던 분노와 답답함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어. 여기 있어 그럼.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저는 최대한 냉정한 태도로 답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은 폭풍처럼 복잡했지만 더는 그 인간들과 마주 앉아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관련 일 때문에 찾았던 곳인데 제 가정일로 방문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무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 재산을 탐내며 과도하게 간섭하고 강요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부당한 재산 요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모아온 재산이 있기에 이혼을 한다면 그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고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반반씩 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남편과의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날들,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위해 참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인내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과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시댁 쪽으로 옮기는 일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함께 친정 재산에 대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집착이 결혼 생활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게 된 거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자료는 가져왔냐고 묻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제가 알아본 전혀 새로운 자료들을 갖고 다시 정리해서 거실로 나가게 되었죠. 물끄러미 그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서 있어?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잖아. 그거 뭐야? 은행 가서 자료 받아온 거야? 여기 좀 펼쳐놓고 얘기해보게 앉아봐.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상담받은 서류와 이혼 소송 관련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자료? 가져왔지. 그런데 당신이 원할 만한 자료는 아닐 거야. 차라리 안 꺼내는 게 나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왜 그러는데? 이전 같지 않은 제 태도와 말투에 남편과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잠깐, 당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알잖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혼 서류야. 내가 변호사 상담도 마쳤고 당신이랑 나눠야 할 재산 목록도 정리했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이 우리 친정 재산에 손대려는 꼴을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너희 집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웃기고 앉았네. 우리 집을 위해 준비한다고? 대체 언제부터 우리 친정 재산이 니들 재산이 됐는데? 그리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부모님 가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해?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처가 재산도 네 거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심보야 진짜? 너 제대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자고 그러는 거잖아. 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지금. 우리 엄마도 옆에 계신데 이런 거 들고 올 일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부모님 생각을 했어? 지금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둘이서 우리 부모님 가게 매각 금액까지 탐내면서 다 짜놓은 판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지금 그거 관련해서 싹 다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나 이거 대충 안 넘어갈 거야.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고 그 뒤로 다 뒤엎을 거라고. 그러자 옆에서 넋나간 얼굴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야, 넌 너무 나간다. 우리가 뭐 뺏으려고 했냐? 이게 어른 앞에 두고서 이혼 소리를 잘도 짓거리고 있네. 어디서 버릇없이 입을 놀리고 있어?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녹음해서 변호사님께 들려드려도 될까요? 버릇없이 입을 놀리건 말건 지금 헛소리하는 건 누구일까요?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한 이유를 직접 증명해 주시니 아주 감사하네요. 그제야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야, 진정 좀 해. 나랑 엄마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일을 이상하게 만들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고. 오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나는 오히려 내가 당신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해. 이제 당신이 뭘 말하든 상관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함께 모았던 재산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 했지만 이미 변호사와 상의 끝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기에 이 인간의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답니다. 특히 남편은 우리 친정 재산을 끌어들여 어딘가 프로젝트 투자라도 해보려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제가 모은 돈과 우리 부부의 재산은 공정하게 분할되었고 저는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모든 계획이 무산된 뒤에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응했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제 입장에서 진짜 입도 뻥끗 못 해보고 당했어요. 10년 넘게 살아온 집에 대해 대쪽같이 반을 갈라 나눴고 거기에 우리 친정재산 탐냈던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제 삼아 배상까지 받았고 양육권까지 다 챙겨왔기에 남편은 정말 결혼 생활 내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꼴로 끝났답니다. 저는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아이들 둘을 여전히 키우고 은행도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부모님과 쉬면서 다른 인생의 계획을 차차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무임승차려던 인간들과 잘 끊어내서 아주 큰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하세요.